자, 바로 이어서요. 우리 그 부가가치세 관리 부분이죠. 실무수행 두 번째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두 번째 부가가치세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예요. 날짜는 4월 30일로 되어 있고요. 뭐죠? 전형적으로 TET 2급의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고, 두 번째는 수정세금계산서 문제고, 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죠. 자,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매출 거래에 대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외상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날짜는 4월 30일로 입력해 주고요. 4월 30일. 부가세의 유형은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니까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사지건이라고 수량은 200개, 단가는 20만원. 거래처는 암호물산이라고 되어 있죠. 암호물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 줄 거고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거래자료 입력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죠. 여기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자, 날짜는 4월 30일 것만 조회해서 불러오죠. 자, 그러면 거래 자료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세금계산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전송해 줘야 되죠. 거래처로 전송.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조회하게 되면 미전송됐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발행 여기 눌러도 되고요. 발행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발행 여기를 눌러도 상관없는데 발행을 누르게 되면 전송이 되면서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되죠.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발행됐다고 표시 나오죠. 승인 번호도 나오고요. 이렇게 먼저 발급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FAT 1급에서도 여러 번 해보셔서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는데요. 계약금 받았던 거 2월 14일 거래네요. 그죠?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2월 14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본 거래에 대하여 원재료 수급 지연으로 물량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발생한 날짜가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에서는 계약금 받았던 날짜가 2월 14일인데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은 해제된 그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약 해제일이 중요한 거고요. 계약금은 해제일에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하네요. 자,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일단은 세금계산서 발급했던 거 걔를 불러와야 되죠. 2월 14일 거 불러오게 되면 계약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받았던 것인데 얘를 다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해당되는 수정세금계산서 여기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내역은 뭐가 되겠어요? 내역은 여기 해서 계약의 해제 여기 4번 있죠.
요거 기출문제들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나중에 평가문 문항에서 요 수정 사유 뭐냐고 물어봐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날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짜는 2월 25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뭐 그냥 여기는 계약 해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15일 날, 며칠이죠? 25일로 발행했던 요 거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분계를. 분계를 보시게 되면 대변에 여기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제품 매출 그냥 요렇게만 되어 있죠. 특히나 그래서 여기 차액이 지금 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이 계약의 해제 문제는 여러분이 혼합분계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에 대한 분계를 반드시 완성시켜줘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계정 금액은 마이너스가 됐다 할지라도 계정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선수금이 되죠. 선수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 다 취소시켰는데 차변에 우리 보통 예금에서도 여기 똑같은 금액을 마이너스 해주면 처음 우리가 계약금 받아서 보통 예금 처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통 예금 플러스로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30만원 이렇게 처리해 줘야지 금액이 차액도 안 뜨고 정확하게 분기가 된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안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외상매출금도 반품 받았을 때 마이너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다 마이너스 처리해 주잖아요. 실무에서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좀 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감안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거래를 입력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2월 25일 날짜만 조회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돼 있는 거 클릭하시고 세금계산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셔서 전송해 줘야 되죠. 매출 조회 발행 누르시면 번호 뜨고 수익번호 뜨고요. 그죠? 25일 날짜 거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자, 25일로 해서 전자 발행 이렇게 떴죠. 그래서 수행과제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할 수 있으니까 발급하고 전송까지 다 했단 말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그 부속서류 작성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부속서류 중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요거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자료 첫 번째 거를 보니까 기계장치 취득했대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다가 자료 작성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우선 거래 자료부터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좀 이따가 거래 자료 입력할 거고요. 두 번째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또한 우리한테 유형자산이고 감가상각 그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거래 자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부속서류는 자동 반영이 돼서 작성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휴대폰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구입은 우선 여기 세 번째 거죠. 순서대로 볼까요? 자료 첫 번째 거는 제품 생산용 자동 포장기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별 문제 없는 것이고요.
자료 2는 제1공장 건축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차하여 지급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요것도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자료 세 번째 것 여기 거죠. 삼신전자로부터 대표이사 이덕현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휴대폰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보통 이렇게 지금 개인 목적으로 회사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지금 법인과 개인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샀다면 원래는 개인 돈으로 개인 카드로 해야지 될 것이지만 회사 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로부터 우리가 이 돈을 다시 지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우리 그 사원들이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가지급금 처리해 놨다가 출장 갔다 오면은 가지급 정산하는 것처럼 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그 내역에 대해서도 가지급금 처리하고 거래처 그 대표이사 입력해 놓고 나중에 가지급금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기입되어야 될 것은 회사에서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또 취득한 유형자산이어야지 이렇게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거 휴대폰 산 것은 거기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 부속 서류에 반영돼야 되는 것과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물어본 문제란 얘기죠. 자, 이제 수행과제 우리 해봐야겠죠. 자료 1번부터 자료 3번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입력하라고 하니까 하나씩 입력을 해보죠. 우선 기계장치 취득한 거요. 날짜는 7월 10일 거래네요. 7월 10일이시고 유형은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받았죠. 특히나 많이 연습은 하셨겠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51번인지 불공에 해당되는 54번인지 얘를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얘는 불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자동 포장 기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량은 5개, 단가는 1000만원이네요. 자, 거래처는 용인기계라고 되어 있고요. 용인기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자, 붕괴는 보니까 다 외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외상으로 누르면 안 되죠. 우리 상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3번 혼합붕괴를 눌러주시고요. 얘는 기계장치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가지고서는 금액 5,500만원 입력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래에 대한 붕괴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내용은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계약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계약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먼저 지급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선급금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선급금 계정일 경우에는요, 얘가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그 취득 매입 계약금일 때는 선급금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유형자산에 대한 특히나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구입과 관련된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요, 건설 중인 자산 기종으로 쓰셔야지 돼요. 요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똑같은 계약금인데 재고자산에 대한 계약금일 때는 선급금,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중에서도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란 얘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틀리니까
주의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거래는 8월 20일 날로 되어 있죠. 8월 20일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입 세금계산서이고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과세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공장 신축공사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도 똑같이 공장 신축공사 계약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금액은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실.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분기로 해놔야겠죠.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쓰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이 합계 금액을 뭘로 보냈다고 나와 있나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네요. 농협. 그죠?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통장 금액은 2억 2천.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엔터하면 그냥 넘어가고 시험 때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보통예금의 거래처 여기 농협은행으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금융기관 거래처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것도 자료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휴대폰 구입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도 하나 여러분 주의할 거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매입에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공사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뭐 전자세금 계산서가 됐던 또는 그냥 종이 세금 계산서가 됐던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51번 과세를 입력해야 되는지 54번 불공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요거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불공사항에 대한 거 6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셔야지 되고요. 말뜻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사항에 해당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결제할 때 우리 거래처에서 꼭 세금계산서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공사항의 대표적인 거래처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돼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요. 또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던,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던 그 내용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 즉 여기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얘도 매입세 당연히 공제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얘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얘가 만약에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됐던 현금 영수증이 됐던 얘 또한 여기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어디다 입력해야 되느냐면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그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쳐서 공급 대가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렇게 자격시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에도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연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불공사항에 해당됐는지 안 됐는지 얘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한다.
적격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사항일 때에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한다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도 연습했던 것처럼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면은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그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로 지금 결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불공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54번 불공 처리 코드 번호는요. 세금 계산서만 불공 처리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불공 코드는 세금 계산서 받을 때만 54번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 처리할 수 있는 코드다. 잘 알아두시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여기 날짜는 며칠 날짜로 되어 있나 봤더니 9월 15일 날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는 9월 15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차변에다가는 이 대표이사가 우리 법인에게 갚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 규정을 사용하시고요. 거래처는 이덕현이라고 되어 있죠. 이덕현. 반드시 가지급금은 거래처 대부분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에요.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지급금 받아야 될 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75만원 전체를 가지급금 받아야 되고요. 자, 대변으로는 신용카드로 매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하고 이 카드 회사는 우리카드라고 되어 있죠. 우리카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자료에 대한 것도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다 입력을 해봤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 수익 과제 1번에서부터 3번에 대한 거 다 반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수익 과제는 제2기 예정.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관련되어 있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여기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날짜는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7월 25일까지 7월부터 9월까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했기 때문에요. 여기 블록이 누르시게 되면 여기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다 돼 있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용인기계 것과 성실산업 거 두 개 불러온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세금계산서 받은 것까지 두 건에 대해서 집계된 금액도 보실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자료만 정확히 잘 입력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요거 하는 건 별반 어렵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부속서류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으니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메뉴에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보시게 되면 이 매입세액에 관련되어 있고 또 고정자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 우리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유형자산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는데 요게 그 두 가지 금액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자료의 근거는 전표를 매입한 거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 자료는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수행과제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반영을 해 보았어요. 자, 고정자산 매입 거까지 같이 이렇게 봤다는 거죠. 고정자산 매입 요걸 위에 거를 클릭해 놨었네. 고정자산 매입에 보면 2억 5천에 대한 전표가 입력됐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작성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랍니다. 되셨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나? 야,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 수 있죠. 어떤 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매출 전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그냥 이 전표의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수령이라고 하면 우리 매입에 해당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이라고 하면 얘가 바로 매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은 매출, 수령은 매입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매출 전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자료도 여기 있고요. 뭘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료는 고기마당에서 구매부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고기마당의 사업자 번호를 조회한 결과 세금 기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 과세자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세금 기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특히 간이 과세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간이 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또한 아까 불공사항처럼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다시 한번 여기 파트에서도 여기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서 우리가 배운 거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카과라든지 현가로 입력하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얘가 불공사항에 관련된 거라면, 불공과 관련된 지출 내역이라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다 저기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간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 얘 또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은 똑같다. 교재 보면 상세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면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고기마당에서 회식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두 번째는요. 공장 화물차 주유비 결제한 법인카드. 공장의 화물차라면 승용차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다 매입세 공제되는 것이니까 카와 매입을 해서 입력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관리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래요. 비용 처리라 하니까 소모품 B라고 기록하라는 뜻이겠죠. 제시된 자료 중 고기마당을 제외한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다. 예, 2번하고 3번은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즉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수행과제를 우리가 수행하도록 합시다. 자, 수행과제 1번은 일반 전표 혹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거래자료 입력해주세요. 그랬죠. 그럼 보고서 입력하면 되죠. 뭐. 그죠? 자,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하라 그랬었죠. 자, 날짜를 보니까
10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0월 16일. 차변에다가는 복리후생비 해야 되겠죠? 복리후생비. 여기는 회식이 구매부라고 했으니까요. 구매부는 본사에 있어요. 자, 금액은 공급 대가까지 다 합쳐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공급 대가 46만 2천원. 아니, 요거 눌러야지. 46만 2천원. 그 다음에 대변자는 지금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BC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BC카드. 46만 2천원.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게끔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업무 처리하실 때 이거 실수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 결제 맞다가 요거 이렇게 틀려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놓으면 상사한테 꾸사리 엄청 먹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시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무 업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요 구분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주유비라고 그랬었죠. 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날짜는 11월 23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11월 23일. 유형은 매입이고요. 신용카드니까 카가 57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는 우리카드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카드 확인 눌러주시고요. 품목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주유비라고 하면 되겠나요? 예, 화물차 주입이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공급대가를 써주면 나눠지겠죠. 16만 5천원, 그러면 15만원하고 15,000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 매입세액을 갖다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K 주유소라고 했죠. SK 주유소. 세금계산 사업은 상관없고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용 처리는 차량 유지비 하면 되죠. 차량 유지비. 자, 근데 얘는 공장 거였었어요. 공장 거니까 800번이 아니라 500번으로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란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영수증 처리하면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이요. 소모품 산 거. 날짜를 보니까 오피스 알파에서 12월 6일날 샀네요. 12월 6일날. 부가세 유형은 현금 중에서 현과죠. 그다음에 품목은 소모품이라고 그랬어요. 수량 단가 말고 공급 대가 24만 2천원. 엔터 치면 22만원하고 22,000원 나눠지죠. 거래처는 오피스 알파 밑에 거죠. 그다음에 분기는 현금이라고 했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모품비라는 계정으로 해 주셔야지 되고요. 자, 이 소모품비는 관리부에서 사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800번대 소모품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증빙 서류에 대해서 우리 수행과제에 1번에서 나왔던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거래 자료 다 입력이 끝났어요. 두 번째로는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악계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 조회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서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이 아니라
수령 금액 합계표에 있잖아요. 수령 매입이었으니까요. 얘를 클릭하시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 반영돼 있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SK 주유소, 그죠? 그다음에 오피스 알파, 요거는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 우리가 실무 수행 문제 처리했고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 등 매입 자료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반영해서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공제받기로 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우리 확정신고 때만 법인인 경우 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매번 여기 TT 2급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특히 이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해서는 순서가 첫 번째 요구사항은요, 해당 그 거래를 갖다가 전표 입력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전표 입력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반영하라 그러는데 보통 전표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매입 매출 전표에 해당되는 입력은 여기 부속 서류에 자동으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그냥 조회만 하면 되는 형태로 출제가 돼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작성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여기 작성이 앞에서 전표 입력되고 부속서류 작성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얘도 주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뭐 간혹 입력해야 될 게 있긴 한데 2번 같은 경우 근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순서로 여기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구사항대로 이기 확정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도록 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기 저장해 주고요. 여기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는 지금 매입과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요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칸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여기에 대해서 매입했을 경우에는 요게 쉽게 돼요. 14번.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되는 사항과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자료가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좌표 수치 일반이라고 해서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고 우리 그 평가 문제에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지 어디를 눌러서 41번 코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찾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알아두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거에서도 일단 반영은 해놨는데 여기에 우리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반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경감공제세액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밖에 경감공제세 요 칸을 갖다가 똑같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당되는 금액 전자신고에 대한 게 여기 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원 입력을 해서 마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입력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합계금액으로 해서 만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평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는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세금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얘는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 우린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가 일기 예정신고인데 세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일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매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이거잖아요.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요거 물어본 거네요. 그럼 8,877만 8,182원 요거를 답해 주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도 찾을 수는 있죠. 똑같은 거니까요. 요거에 대한 거래처별 내역이 이거였고 그 합계액은 당연히 이 매출 세금계산서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12번 문제는 똑같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일기 확정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일기 확정거면은 4월부터 6월을 조회하셔야겠죠. 요거 엔터 쳐놓고요. 그 다음에 암호물산에 대한 전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기 암호물산에 대해서 공급가액 나와 있는 금액 있죠? 요거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면 1억 3,750 요거 답하면 되는 문제죠.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달래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서 2월 25일자 수정 세금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아까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했죠. 있죠?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2월 25일 거 주의하시면 돼요. 2월 25일 거 주의해서 클릭한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수정 입력 사유 나와 있죠. 코드 번호 4번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수정 입력 사유 물어본 거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코드 번호는 몇 번? 4번 이렇게요. 됐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또 안 물어볼 것 같으니까 14번 문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조회해드릴래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기 예정이라고 했으면 이기 예정 되어 있죠. 신고 기간에 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조회되는 자산 코드 건물 구축물 공급가액 얼마니에요. 그럼 얘는 입력된 자료에서 입력된 자료는 여기 있지만 건물 구축물 사실상 물어본 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 자리 거. 건물 구축물에서 공급가액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2억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시험이라서 두 가지밖에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건물, 구축물, 기기장치 할 거 없이 수십 개가 나열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이 기간 동안에 건물, 구축물로 해서 공급가액 집계된 거 그 합계표를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볼게요. 15번 문제는 얘도 이제 물어봤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조회를 해달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거 있었죠.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가 아까 안 닫았죠. 바로 요거 물어보려고 그러네봐요. 15번에서는 2기 확정신고기간 2기 확정신고기간도 입력되어 있죠.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합계표 갑에 반영되는 사업용 신용카드 공급가액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업용 신용카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급가액 물어봤어요. 요거를 답해도 되고 여기서 요거를 답해도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사업용 신용카드 공급가액의 합계금액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15만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질문이 끝났으면 하나씩 없애주는 거예요. 자, 1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달래요. 그리고 일기 예정이라고 그랬죠. 얘를 저장하고요. 일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 놓으셔야겠네요. 자, 여기서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9번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표준 그러면 여기는 매출을 뜻해요. 매출의 공급가액, 그 다음에 매출 여기 있죠. 9번 코드번호 여기 9번 있죠. 합계 여기에서 과세표준 합계라고 하면은 과세표준 공급가액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액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8억 8,778만 1,818원이라고 요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는데 이익이 예정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익이 예정거면은 7월 달이겠죠. 저장해 주시고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장된 거 불러와야죠. 자,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선 첨부 서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첨부 서류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 다음에 일반 매입,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 있는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집계된 금액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즉, 이 첨부서류 또는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금액에 대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거래처별로, 거래 건수별로 그 명세서, 내역서들을 갖다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금액에 대한 내역 명세서, 걔네들은 어디 집계가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데 집계가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부속서류, 첨부서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인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얘가 다 집계가 되어 있어요. 얘도 부속서류고요. 첨부서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조금 전에 보셨던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의 부속서류 여기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뭐 이런 부속서류, 첨부서류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고 해당되는 칸에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명세서들은 무조건 다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 여기 있죠. 그런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지
계산서 합계표는 아니에요. 여기서 7번에서 요구하는 답은 7번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서 합계표는 어디 있느냐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들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 위에 보시면 과표라고 되어 있죠. 과표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 과표 안에 계산서 금액이 써져 있다면 여기는 매출, 밑에 거는 매입에 관련된 금액이 쓰여져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갖다가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되고 얘가 거기에 해당되는 첨부서류가 되는 거죠. 여기 금액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4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속서류들 작성하면서 첨부서류들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여기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잘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정 여기 똑같으네요. 여기에서 고정자산 매입날 10일 거 금액 얼마냐요? 10일은 여기 있죠. 고정자산 매입의 금액은 이걸 뜻해요. 공급가에 2억 5천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19번 문제는요. 2기 확정 거 질문을 하고 있네요.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저장된 거 불러오고요. 자, 2기 확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의 공제 매입 세액날 14번이죠. 14번은 여기 있어요. 그죠? 세액내 신용카드 매출 잔표 수치 일반 40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 드렸던 그걸 모르면 아무리 코드 번호를 찾아봐도 41번이 안 보인다고 헤맨단 말이죠. 그래서 40일날은 여기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서 신용카드 매출 잔표 등 수치 금액이 여기 떠 있죠. 41번. 이거 보고 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만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확정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할세 27번을 물어보고 있네요. 27번은 여기 있죠. 차가감, 납부할세 요 만원까지 반영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금액은 1300, 3500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랍니다. 자, 여기까지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셨고요. 여기까지 반영된 문항이 부가가치세 관리라고 하는 수행평가 두 번째 문제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행평가 세 번째 결산거 그 다음에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할게요.